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하기 제 161회 162회 병신 지금 녹음 다시 하고 있거든요. 아이씨, 마이크가 갑자기 맛이 간 건지 마이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녹음 프로그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 개소리를 이럴 수가 녹음이 다 날려먹더니 지금 똑같은 레퍼토리를 다시 해야 된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여러분, 녹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네. 162회 녹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녹음하기 전에 또 이제 커피 하나씩 먹어본 타임이 있죠. 제가 오늘은 이제 백화점에서 집어왔는데, 제가 이제 못 보던 거라 일단 집어왔어요. 근데 사실 내가 못 봤을 뿐이지, 이미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선 다 알려져 있거나 이미 유통이 되던 커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단 들고 온 커피가 일단 두 가지인데 캔커피예요. 이 롯데 백화점 소공동에서 사왔습니다. 걔네들은 참 친절해. 백화점 식품 코너를 가면 좀 친절해. 제가 요즘 들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상대방으로부터의 예우나 대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안 받아보다가 워낙 거지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안 받아봤어. 과거에 한때 받아보긴 했지만 이제 못 살고부터는 그런 예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참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겉모습 그리고 그 위치 이런 것들이 좀 그시기하다. 지금 제가 뭐 식품관을 가서도 그런 거 아니지만 사람이 좀 차를 타고 갈 때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모닝을 끌고 간다든가 이렇게 좀 허름한 차를 끌고 가면 좀 약간 사람들도 이제 무시한다거나 뭐 빵빵거리고 뭐 이렇게 약간 깍듯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제가 수입차를 타고 간다든가 좀 고급 세단을 끌고 가면 사람의 태도들이 달라져. 진짜예요. 진짜. 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제가 좀 약간 털털한 편이거든요. 물론 사람 만날 때는 참 상당히 가식적이지. 막 오지게 꾸미고, 또 이제 막 시계 좀 좋은 거 차주고. 사람이 그 의식적으로 남의 눈을 안 볼 수가 없어. 맞아. 그래서 나 역시도, 나름 꾸밀 땐 좀 꾸며. 그리고 또 차릴 땐 또 차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 좀 왠지 슬쩍슬쩍 뭐 롤렉스 정도 딱 보여준다든가. 뭔가 시계에서부터 물론 시계만 롤렉스를 차면 사람이 진짜 있어 보이진 않지. 이럴 땐 또 약간 수입차 좀 끌고 다 줘야 얘가 좀 돈이 있구나 뭐 이러지. 시계는 롤렉스인데 차는 무닝이다. 그럼 애들이 이제 저거 짝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원래 이렇게 속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속물은 아닌데 내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 내가 어떻게 하고 가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어떤 제스처, 그러니까 내가 좋은 차를 타고 가냐 나쁜 차를 타고 가냐, 아니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냐 안 입고 있냐. 좀 기분 나쁘지만 이게 현실이야. 사실 백화점 갈 때도 제가 좀 약간 털털하게 갑니다. 뭐 롯데백화점 소공동이라고 잘 꾸미고 그런 거 간 적 없어. 뭐 스레바를 끌고 다니진 않지만 그냥 추리닝 입고 많이 다니는데 그 롯데백화점 소공동 가서 이제 뭐 식품들도 사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근데 그 식품관의 백화점의 식품관 특징은 일단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보통 마트는 혼자가 계산을 하시니까 보통 셀프죠. 알아서 담고 알아서 하잖아. 근데 이 백화점은 자기네들이 다 담아줘. 아무튼 이 커피 두 개만 딸랑 샀는데도 깍듯하게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저보다 다 엄마들인데 제가 더 황송해서 저 역시도 이제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지. 또 개소리가 또 길어졌네. 써있기가 부스트 아이스드 커피라고 써있고요. 이게 풀 바디드라고 쓴 건가? 이게 독일어 같은데? 더블 에스프레소? 풀 바디드.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하냐? 일단 볼까요? 어디 커피인가? 일단 독일 커피입니다. 부스트 아이스 커피 더블 에스프레소 인스턴트 1.7%
한국 주맥스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한국 주맥스가 좀 큰 회사인데 여기 그때 제가 예전에 커피 한번 리뷰했었던 거 있지 않았나? 한번 이 제품을 좀 찾아볼까요? 이 주맥스에서 수입하는 게, 전에 미스터 브라운 카푸치노, 이것도 롯데백화점에서 제가 사갖고 와서 리뷰했었죠. 이 랭거스, 그 아리조나 그린티 있죠? 그 예쁜 병이나 이 캔 타입으로 나오는 거. 이 아리조나 이 아이스티 좋아했었어요. 요거랑 모구모구, 그다음에 롤리나, 그리고, 오씨, 되게 많네. 룩스, 내가 안 먹어본 것도 많어. 야, 모두보기 들어가 볼게요, 제가. 뭐야, 생각보다 엄청 많진 않은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브랜드가 꽤 되네. 근데 안 먹어본 것도 꽤 있어요. 보다 미네랄 워터 등등. 오후에 홍차 레몬티. 뭐, 몬다리즈 탄산수. 이거 안 먹어봤는데, 나? 와, 이런 것도 파는구나. 뭐, 샤스타 탄산 드링크 블랙체리. 이거 안 먹어봤는데? 이런 거 어디 파는 거지? 백화점에서 못 봤는데? 이 마트나 백화점 또 찾아봐야겠네. 하여튼 신기한 걸 많이 수입하는 업체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친숙한 듯이 느껴지는 이 회사에서 수입을 했어요. 이 독일 커피를. 일단은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일단 한국 주맥스에서 수입 판매하고, 이 경기도 광주시에 있네요. 탈지 우유가 들어있고, 커피, 프레퍼레이션 그리고 커피 원두 100% 탄산 나트륨 뭐 자세한 것이 기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냥 뭐가 어떤 게 써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안 나와 있는데 퍼펙트 블렌드라고 뒤에 영문으로 써 있고요. 75%의 스kim 밀크 커피 프로퍼레이션 워터, 슈거, 인스턴트 커피. 그러니까 영어로 써 있어요. acidity. 아이씨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 하나랑 카페 라떼 하나가 있습니다. 카페 라떼도 똑같은 회사 제품이고요. 성분이 조금은 달리 표기가 돼 있는데 일단 써있기로는 이제 실키한 스무스라고 써있어서 한번 지금 마셔보려고 그럽니다. 더블 에스프레소 맛이 어떤가? 지금 냉장고에서 막 꺼냈거든요. 원래 이런 걸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따뜻하게 먹어주는 게 맛있겠지만 일단 아이스로 먹어볼까? 이게 약간 그 분유나 유제품들이 섞여 있는 거야 이거. 썰기로. 오, 진해. 맛있는데? 뭐야, 씨. 눈에 커피가 튀었어. 아씨. 느낌이 어떠냐면, 더블 에스프레소라고 써있는데, 그 진한 커피에 우유가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농도가 세요. 진짜. 물탄 맛이 많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약간 좀, 믹스 커피에서 단맛을 좀 빼고, 그러니까 믹스 커피를 한 두세 개 까갖고, 물을 조금 넣은 다음에 녹인 그런 느낌 있죠? 근데 약간 유제품 느낌이 살짝 있는데, 됐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당도 적절한데, 물탄 맛이 세지 않아서, 적절히 쌉쌀한 맛도 있고, 오, 되게 진해요.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캔 타입 중에서 최고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어. 근데 이게 블랙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약간 유제품이 들어간 그러니까 라떼스럽기도 해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렇다고 막 우유의 맛이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또 하나 이거 더블 부스터 아이스 커피 카페 라떼도 따볼게요. 와, 이거 되게 맛있는데? 라떼 느낌이 어떨까? 라떼도 색깔이 오지게 진하네. 오. 라떼는 좀 별론데? 라떼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맛이. 좀, 우유와 커피의 조화가 적절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유랑 커피가 좀 부자연스럽게
게 느껴지는데 얘도 농도가 좀 세요. 되게 좀 우유의 텁텁한 느낌도 있고 커피의 쌉싸름한 맛도 좀 더 센 편입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좀 그런 거지 맛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 시중에 유통되는 캔 타입 커피와는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맛은 있어. 일단 당도도 좀 센 편이고요. 맛도 세요. 대신에 이렇게 물탄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하진 않다는 얘기지, 농도가. 자, 이거 우유 한번 다 먹어볼게요. 일단 우유를 좀 섞어볼게요. 지금 이 캔커피가 제가 여지껏 먹었던 그 국산이나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캔커피와 너무 느낌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이질감이 있어요. 약간 있는데 천천히 음미해보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커피입니다. 일단 이게 캔커피 가격이 제가 샀을 때 900원 정도였거든요. 900원 백화점 식품관에서 뭐 캔커피 국내에서 국내 제품도 유통되는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가는 한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세일을 하니까 좀 900원을 샀어요. 제가 또 세일을 하니까 또 샀겠지. 뭐 이거 2, 3,000원씩 주고 안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궁금해 샀는데 일단 에스프레소에다가 한번 우유를 넣어볼게요. 원래 이게 써있기로는 더블 에스프레소 위드 밀크라고 써있긴 해요. 써있기로는 일단 상당히 청량감 있는 커피는 아니에요. 그냥 막 딱 마시면 아우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단맛이 있어서 청량감이 높진 않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청량감이 높으려면 당이 좀 안 들어있는 블랙이 좋겠죠. 그래도 이게 좀 커피가 진해가지고 우유 탔어요 제가. 오, 지금 이 더블 에스프레소라고 나온 제품에다 우유를 타니까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RTD형 커피들 있죠? 국산 거. 그런 맛들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농도 자체가 좀 세게 나온 거죠. 단맛도 어느 정도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회사를. 저도 이게 처음 보는 회사예요. 근데 회사가 어디야? 컴퓨터에 쳐봐야지. 부스트 아이스드 맞나? 커피 안 나오는데? 이 원래 이름이 이게 아닌가 봐. 뭐라고 쳐야 돼? 이 회사도 모르겠네? 이 무식해. 하여튼 저같이 무식한 애는 어디다 써먹나. 한글로 써봐야겠다. 부스트 아이스 커피. 부스트 아이스 커피. 인터넷으로 나오네요. 12개 250ml에 25,900원. 어우, 비싸다. 일단 개당 2,000원 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한 정보들이 많진 않네요. 이게 시중에 이렇게 엄청 많이 알려져 있는 커피는 아닌가 봐요. 일단 뭐 필수 표기 정보를 보면 부스트 아이스 커피라고만 돼 있고, 뭐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제조사, 뭐야 이거. 제조사가 몬스터랜드? 이게 뭐지? 또 찾아봐야겠는데? 궁금한데? 제가 좀 찾아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그 검색 엔진으로는 검색이 잘 안 되고 일단 구글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그 지명 이름인 것 같아요. 민스터란트. 저는 몬스터랜드인 줄 알았어. 병신. 아씨, 역시 사람이 무식하면 안 돼. 민스터랜드 주니어 리프 그룹으로 나와 있는데 식음료를 전문으로 하는 이게 독일 기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제가 독일 유학파도 아니고 독일을 다녀온 경험은 있는데 뭐 남들처럼 독일을 뭐 좋아한다거나 뭐
뭐 독일을 잘 아는 걸 또 없어요. 제가 독일을 알아봐야 하리보 하리보 젤리 빼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독일 여행 갔던 것도 정말 십수년 전에 잠깐 잠깐 들렸던 거라 뭐 소세지 정도밖에 기억이 없어요. 이 민스터랜드가 1889년도에 설립이 돼서 1950년도 초에 이제 혼합 우유 음료를 개발한 기업으로 나와 있네요. 보면은 클래시코 브랜드의 아이씨 어렵네. 잠시만요. 이걸 사이트를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뮌스터란트라고 하는 게 지명으로 나와 있는데 독일 서부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저지 지방이라고 써 있어요. 뭔 소리야? 독일의 독자도 모르는 게 기껏해야 뭐 게임이나 하면서 독일을 배운 네가 뭘 알겠니? 그쵸? 아이씨 그냥 구글링 해서 사이트로 들어가면 나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구글에서 들어가면 알아서 이게 한글 변환 다 되니까 뭐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뭐 굳이 내가 막 해석을 할 필요도 없어. 일단 민스터랜드 밀크라고 해서 이제 독일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일단 해석을 대충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일단 제품을 제가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이제 뭐 초코 우유, 바닐라 우유, 뭐 딸기 우유, 그냥 우유, 바나나 우유 종류별로 있는 것 같아요. 뭐 바리스타라고 들어가면은 이제 커피 제품들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먹은 게 이제 더블샷 에스프레소. 이게 이제 보면은 종류도 몇 가지 있네요. 한 네 가지 정도 나와 있고요. 뭐 귀리를 이용한 건강 음료. 뭐 카오킥은 뭐야? I am your oat. 오트 관련 음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원래는 이제 유제품 가공 업체인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좋은 우유에서 더 많은 것을 만듭니다. 1889년 로젠달에서 설립된 이래 우리는 우유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야 직역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좋은 회사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네. 뭐 소식. 그냥 유제품 회사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독일에 그래도 잘 알려져 있는 유제품 가공 업체인 것 같은데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남양이나 메일유업에서 커피 제품 생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일의 유제품 업체가 이제 커피 제품을 출시한 게 바다를 건너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캔 하나에 2,000원씩 주고 먹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900원에서 1,000원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있는 국산 커피 제품하고 만약에 동등하게 경쟁을 한다면 저는 이걸 먹을 것 같네요. 그 이유는 일단 커피의 색채가 명확합니다. 이 두 개가. 물론 이 지금 부스트 라떼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기존에 먹던 시중에 유통되는 이런 RTD 커피보단 농도가 셉니다. 그럼 얘도 지금 우유를 한번 타볼게요. 이 라떼 제품도. 어우 씨, 쟤 너무 많이 넣나? 우유를 탄 게 요 카페 라떼에다가 우유를 탄 게 더 맛있어요. 이 더블 에스프레소에다 우유 탄 거보다. 그러니까 솔직히 둘 다 맛이 괜찮습니다. 일단 커피의 농도 자체가 좀 센 편이고 문제는 이제 단맛도 좀 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요 아이스 뭐 더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약간 밀크가 들어있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밀크 느낌이 세진 않은데 약간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먹던 그냥 블랙커피스럽진 않아요. 근데 일단 농도 자체가 워낙 세요. 지금 얘를 딱 마셔보면 시중에 유통되는 그냥 믹스커피 진하게 먹는 그런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믹스커피에 물을 좀 반 줄인 느낌. 그러니까 상당히 농도가 센데 일단 입에 착착 감깁니다. 일단 단맛이 괜찮은 편이고 커피의 맛도 좀 센 편이라 쌉싸름한 맛도 있어서 그러니까 단맛과 쓴맛이 상당히 조화로운데 농도가 세서 입에 착착 감기고
특히 이제 당 땡길 때 이런 캔커피 드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니까 막 하루에 캔커피를 뭐 10개 막 열 몇 개씩 먹는 사람을 그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좀 뭐 택배 일이었나 좀 힘든 일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캔커피를 한두 개씩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충전도 하면서 이제 약간 좀 이제 목도 축이고 네, 이런 용도로 하셨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당도가 뭐 그렇다고 오지게 세진 않아요. 뭐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뭐 메가커피 이런 데서 막 당 오지게 때려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기존에 먹던 이런 캔커피나 RTD 커피들이 좀 물탄 맛들이 좀 강하거든요. 뭐 제가 최근에도 리뷰했던 뭐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라떼 이런 거 먹으면 그냥 좀 물탄 맛이 좀 있어요. 좀 양은 많은 거에 비해서 농도가 좀 약하단 말이죠. 근데 이 독일 제품은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던 그런 가공 커피 유제품들과는 좀 다르게 농도가 좀 센 편이고 그리고 좀 먹었을 때 익숙하다는 느낌 확 안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통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들 많이 먹어보신 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물론 딱 먹다 보면 이제 익숙해요. 왜냐면 믹스 커피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블 에스프레소는 이제 믹스 커피 맛이 나니까 익숙하지만 농도 자체가 좀 세서 처음엔 조금 놀라는 근데 맛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서 만약에 시중 유통되는 우리나라 국산 제품과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물론 기존의 커피를 먹는 소비층이 있겠지만 저는 좀 이런 거를 즐겨 먹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싸진다면 사실 저는 커피를 물론 이제 품질 따지면서 먹는 편이긴 한데 제가 원래 소비 성향 자체가 좀 가성비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격이 비싼데 비싼 값을 못한다? 그럼 그 제품을 이렇게 썩 선호하진 않아요. 물론 비싼 만큼 좋다. 그러면 이제 사긴 사죠. 왜냐면 그 제품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가격 주고 굳이 먹지 않아도 좀 더 낮은 가격에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충분히 만족도가 괜찮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선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뭐 남들처럼 돈이 남아 돌아서 돈을 훅훅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가성비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제품은 처음 먹어본 거고요. 저도 이제 백화점에서 처음 만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공동 롯데백화점을 제가 주로 가는 편인데, 물론 이제 신세계도 가지만, 물론 신세계 지하 코너가 이상하게 롯데보다는 좀 제가 원하는 커피 상품군들이 많지 않아서 주로 롯데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조금은 예를 들어 뭐 블루버틀 캔커피도 취급을 한다든가 시중에 조금은 잘 안 파는 것들도 갖다 놓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그런 것들을 검색해보면 다 이미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시중에서 유통이 되는데 또 인터넷으로 사갖고 배송비 붙어서 받기엔 좀 애매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밖에서 한번 사서 먹어보고 검증해 본 다음에 괜찮으면 뭐 이제 이렇게 사 먹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또 제가 뭐 또 마음에 들면 또 사다가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 학습 도구와 교구 역할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이제 방송의 소재로서도 이제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카페들도 다녀보면서 물론 이제 요즘 코로나라 예전만큼 막 쑤시고 댕기진 못하는데 최근에도 이제 투썸 플레이스에서 이제 기프트콘을 바꿔 먹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케이크 상품권이나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이제 케이크를 사서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럴 때 뭐 커피나 MD 상품 같은 걸 많이 바꿔서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뭐 드립백이나 이제 스티커형 커피를 샀어요. 투썸에서 제가 안 먹어본 거를 시중에 유통되는 이제 투썸의 예전에 스틱커피 두 가지는 먹었었어요. 이제 블렌드죠. 블렌드 이제 블랙커피. 그때 당시 다크랑 미디엄이었나? 두 가지는 사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뭐 이번에 나온 게 이제 겨울 윈터 시즌 블렌드랑 또 아이스용 블렌드 커피가 나온 게 있어서 이제 그걸 구매했습니다. 뭐 조만간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 또 몇 개월 미룰 수도 있어요. 제가 하도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을 이렇게 사서 먹어보는 게 이제 저 삶의 이제 소소한 재미이면서
또 이렇게 방송 소재로 활용해 보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뭐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꼭 비싼 돈, 비싼 소비를 해야만 꼭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걸 하면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을 때 그렇다고 우울하게 살 필요는 없으니까 뭐 작은 돈으로 작은 즐거움도 얻는 것이 또 소소한 삶의 즐거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커피를 뭐 몇 푼 안 되는 돈에 900원이잖아. 그럼 두 개라고 해야 1,800원. 그럼 그럼 솔직히 백화점 식품관에서 이 1,800원 주고 사면서 인사받고 우리 엄마들이 손수 예쁘게 포장도 해주고 스티커까지 붙여줘.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렇게 수고스러운 것들을 다 해주시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서비스 일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런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끔씩 개념이 없어갖고 막대먹기 행동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서비스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보단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오래 일을 했잖아요. 바리스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남한테 음료를 팔고 뒷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서 식당을 가든 뭐 서비스를 받을 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열심히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그러면 내가 더 몸둘 바를 모르겠어.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다 따지고 보면 뭐 귀한 집 자식들이고 또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들인데 뭐 물론 개념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좀 우리 가족이겠거니 생각하시고 좀 서로도 좀 배려해 주시고 또 힘들지 않게끔 도와드리고 이러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괜히 헛소리 했나? 그 갑자기 지나가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커피 두 가지를 먹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커피 기사 소식이랑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커피 한잔 할까요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12월 1일을 기점으로 끝났는데 그 작품 소개도 한번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사거리들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나? 자, 이제 제가 지금 인터넷 이제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다음 포털과 그다음 네이버. 물론 이제 네이트 같은 곳은 잘 이용을 안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또 네이트판 같은 게시판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커피 관련 기사들은 이제 보통 다음이나 네이버 정도에서만 이슈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로 많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라 한번 제가 검색해 봤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요 근래에 지금 더욱더 많이 눈에 보이는 치솟는 원두 가격에 커피값 오르나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건 지금 거진 매주 업데이트가 기사를 조금만 수정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 커피 관련 기사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두가 현재는 상승했었지 이게 하락한 경우가 잘 없어요. 지금까지. 그 얘기는 원두가 생산되는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매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게 먹고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피를 먹는 인구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보통 이런 커피 관련 생두 기사에는 소비량이 늘었다라는 기사보단 생산량이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진짜 생산량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내가 여기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가 뭐 직접 브라질 산지를 가갖고 생산량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시시각각 변화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보통 언급하는 거는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커피 선물 가격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면 2011년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리고 생산량이 뭐 줄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이 어려워지고 물류 시스템도 중단되고 뭐 기타 등등 수출량이 이제 급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게 원활해지지 못하다 보니 가격대가 더 오른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뭐 사실 어차피 이건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 커피를 먹는 인구가 나날이 늘어나니까 커피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겠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이제 커피 업종의 종사자들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자재가 계속 끊임없이 오르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책정하거나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매번 이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겠죠. 왜냐면 원두 가격이 조금 안정화돼야 내가 사고 물건을 팔 때 조금은 어떤 이렇게 좀 일정한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아 이거 사재기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일반 카페에서는 생두를 쟁겨 놓으려고 해도 쟁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생두라고 하는 게 물론 쟁겨 놓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품질이 나쁘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죠. 스페셜티 커피처럼 뭔가 커피의 향을 조금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개봉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스트 크롭이라고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커피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오래됐으니까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퀄리티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 햅쌀. 그러니까 올해 수확된 거랑 뭐 작년, 재작년에 수확된 그 뭐 이제 쟁겼던 쌀들 같은 경우에는 먹어보면 뭐 윤기가 다르다든가 입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좀 확실히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쌀을 좋은 거와 조금 싸구려 먹어보면 확 느끼거든요. 특히 햅쌀 같은 거 좀 좋은 비싼 쌀 먹으면 윤기가 잘잘잘잘잘 흘고 진짜 입안에서 막 엄청 찰기가 돌거든요. 찹쌀도 아닌데. 근데 싸구려 쌀들 조금 뭐 진한 쌀 같은 거 먹으면 실제로 푸석푸석하다든가 좀 그런 게 느낌이 확 옵니다. 진짜 밥맛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생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볶잖아요. 볶다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맛으로만 먹는 뭐 중남미 일반 커피들, 뭐 브라질, 콜롬비아, 뭐 과테말라, 그러니까 좀 뭐랄까 향미를 내는 포인트가 아닌 뭐 시티에서 풀시티 정도로 많이 볶는 커피들은 티가 안 나요. 패스트 크룹이라고 그래서 뭐 잘 티가 안 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쟁기죠. 이제 카페들이 어차피 이거 뭐 많이 복합할 건데 뭐 패스트 되든 아니든 뭔 상관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쟁여놓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간이 없다는 거죠. 일반 카페들은 뭐 생두를 보관할 수 있는 생두 창고를 보관한다든가 일반 카페에 뭐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일반 카페들은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집들이야 뭐 이제 사재기를 한다든가 사입을 해놓고 쟁겨 놓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기사가 또 나왔어요. 여기에 헤럴드 경제 2023년까지 오른다는데 커피 원두 쟁여둬야 될까? 여기서 이제 커피 원두가 아니라 생두겠죠. 기사를 잘못 쓰신 거죠. 생두와 원두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두라고 그러면 가공 전, 원두는 가공 후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뭐 그게 그럴 수는 있어요. 자 보시면 미국 CNBC 외신에 따르면 12월 인도분 커피 계약가는 1일 파운드당 2.34달러로 나타났다. 자 여기서 1파운드가 몇 g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1파운드를 검색해 보시면 0.4535g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0.4535kg으로 표기가 되죠. 이걸 g으로 표기하면 짱 검색 뭐 어디 갔어? 볼까? 453g. 네, 400 그러니까 대략 450g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두가 1파운드 450g당 2.34g 2.34달러래. 보통 우리가 1kg 정도의 생두를 10,000원대에 사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산지에서 매입하는 가격인데 정확하게 어떤 커피인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네들이 파운드당 얼마다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당 이제 3달러 그러면 이제 1kg가 안 되는 가격, 그러니까 2분의 1kg가 되는 거죠. 보통 1kg가
그 생두 사이트 알마시엘로 뭐 로얄 커피 코리아 이런 데 가면 대충 10,000원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싸봐야 8,000원에서 9,000원. 물론 이제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 뭐 9,000원에서 10,000원. 뭐 이제 아라비카는 이제 10,000원대에서 뭐 이제 천차만별이지.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그런데 일단 얘네들이 거래하는 그 거래가는 2.34달러래.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0달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소매에서 사는 가격은 한 10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 로스터들이 생두 사이트에서 사는 게 그럼 상당히 저렴한 거죠. 실제로는 시세가. 그러니까 물론 기름도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이 이제 나와 있는 내용과 우리가 실제로 사다 쓰는 건 좀 다르니까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악천후, 물류난, 기타 등 이건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뭐 한 십몇 년 전 기사 검색해도 이 비슷한 기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 오르는 내용이 아니고 매년 올라요. 그러니까 매년 오르는데 이제 이렇게 밑밥을 좀 많이 깔아놔야 이제 커피 가격들이 이제 오르는구나 이러면서 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생두 가격이 올라서 원두 공급가들은 이미 다 올랐고요.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들에서 이제 매입하는 원두들, 그러니까 생두 업체들도 똑같고 뭐 로스터들도 이제 생두 사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오른 가격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두 납품가도 대부분 다 올랐고 우유값도 이미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사서 먹는 음료 가격을 아직 못 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의 어떤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올릴 거예요. 올리는데 이거를 어찌됐든 간에 영원히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원자재라는 건 계속 오를 테니까 오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겸사겸사 또 이런 밑밥을 깔아주면서 가격을 올려야 사람들도 이제 좀 다 비싸졌나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아무튼 커피 원두 가격에 대한 생두 가격의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기사로 좀 찾아볼게. 물론 대부분은 다 광고성 기사입니다. MZ 저격 힙한 커피, 플래시 커피 한국 시장 도전장. 지금 이 플래시 커피가 인도네시아였나? 맞나? 어디 있어? 맞나? 어디냐? 자, 한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플래시 커피. 이게 광고인데, 그래도 뭐, 플래시 커피가 국내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기 높은 카페, 와, 진짜, 샛노란색, 약간 그 느낌 난다. 맥도날드. 플래시 커피가 국내에 상륙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2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런가 보지. 해외 먹거리가 한국 공량의 러시라고 하면서 해외의 이제 유명 브랜드들이 서서히 국내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 현재 검색으로 보면 이제 네이버에 강남구 테헤란로 쪽에 매장이 하나 있는 걸로 나오네요. 근데 정확하게 이 지점을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홈페이지가 있나 좀 볼게요. 플래시 커피. 딱히 없네? 아직 뭐 정확하게 홈페이지나 이런 건 없네요. 왜 안 만들었을까? 플래시 커피. 여기에는 이제 플래시 커피 코리아라고 해서 뭐 이제 공고도 올라온 게 있네요. 플래시 커피 코리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뭐 일단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운영하실 것 같은데 뭐 당분간은 그래도 직영이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유한 책임 회사로 설립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일단 뭐 잡코리아 같은 데에 이미 공고가 올라왔던 게 검색이 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닥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는 그닥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곳도 아니고 뭐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곳에 워낙에 오래 있었다 보니 딱히 프랜차이즈에서 일할 생각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회사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한국 커피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들도 보면은 이제 커피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사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좀 더 찾아볼까? 한국 시장을 약간 좀, 상당히, 제가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한국 시장 규모를 3위라고 평가한 기사가 있었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5위권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3위라고 기사를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사가 어디 있었는데?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사가 안 보이는데? 아니, 어디 간 거야? 아하, 참, 또 찾으면 안 보이고, 어디서 봤는지 기억도 안 나고, 머리는 나빠지고, 큰일 났네. 그냥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일단 나중에 나오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다. 한국 가서 커피 팔자. 한국 커피 시장이 세계 3위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제2의 스타벅스를 꿈꾸며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글로벌 커피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면서 이제 기사를 올렸는데, 아라비카 커피는 지난달 26일 인스타그램에 한국 상륙 프로젝트가 시작돼 어디에 개점할지 장소를 물색 중이다. 라는 기사가 있네요. 아라비카 커피는 또 뭐야? 아니, 넌 또 어디서 온 거야? 아라비카 커피는 또 뭐야? 검색해보자. 아라비카 커피. 아니, 이게 내가 세상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씨. 아라비카 커피란 브랜드가 있대. 일단 보면 여기, 어디냐? 아라비카 커피 컴퍼니라고 나오네요. 어디야? 베네수엘라? 아라비카 커피 컴퍼니. 이거 뭐, 여긴 아닌 것 같은데? 내 잘못 들어갔나? 에이씨. 몰라. 아씨, 모르겠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찾는 시간이 없어. 내가 이거 지금 찾을 시간이 없어. 벌써 지금 녹음 시간 40분 다 넘어가는데, 나 이러다가 집에 가. 뭐, 아무튼 그렇대. 나도 모르겠어. 검증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3위는 아닌 것 같고, 한 5위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자, 뭐 커피 시장에 대한 기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사실 이런 커피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커피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야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페를 내든 안 내든 내 시장성을 알고서 어떤 경쟁이 뛰어들어야죠. 그냥 마구잡이로 뛰어드는 게 아니고. 자, 이디야 커피 폐점률이 늘고 저가 커피 치이고 고급 뭐야, 고급 는화 요원은 뭐야? 아니, 무슨, 기사부터가 이상해. 오피니언 타임스, 왜 이래. 저가 커피에 치이고, 고급 는화 요원, 이거 뭔 소리야. 제발, 오타! 이러시면 되겠어요? 이러시면 되겠어요? 자, 가맹점 창업비용 높은데 수익성은 낮다. 뭐, 이미 알고 있는 얘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디야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지 않습니까? 그 프랜차이즈 이제 메가커피 이디야, 그때 할리스를 비교했었는데, 뭐 비슷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점포수 1위는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 커피가 폐점률 상승과 매출 부진을 겪으며 성장의 한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브랜드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수익성은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디야라서가 아니라 모든 브랜드가 그랬죠. 그래서 카페베네나 지금 커피빈 그리고 이제 탐앤탐스 같은 브랜드들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왜냐면 그 브랜드만의 명확한 정체성과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애매해지면 소비자들은 확 등을 돌려요. 그거는 모든 기업의 브랜드가 다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브랜드를 지나쳤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뭐 한때 뭐 유명했던 뭐 화장품, 뭐 의류회사 이런 거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갔어요? 걔네들 다. 없잖아.
뭐 리바이스? 리바이스 정도는 그래도 오래 명맥을 유지했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뭐 리바이스 예전처럼 인기 있나? 물론 싸진 않죠, 리바이스도 지금도. 뭐 옛날에 뭐 한국 브랜드 뭐 뭐 조다쉬, 뭐 응답하라 1988 보면 수많은 브랜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뭐 예를 들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미샤, 뭐 에뛰드 하우스 뭐 이런 화장품 브랜드 지금 사람들 인식이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모든 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게 영원하기가 쉽지 않지. 근데 이제 기업으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오랫동안 가치를 높이면서 오래 가려면 명확한 색깔과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로고 하나만 하더라도 각별하게 짓는 거 아닙니까? 로고나 상호, 이미지 이런 것을 조금은 신경 쓰는 이유가 소비자한테 처음 각인을 시켜서 오랫동안 그 브랜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애플, 사실 사과, 딱 명확한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남과 다른 어떤 차별성, 폐쇄성, 이런 것들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으로서의 자산의 자기의 색깔을 가져가고 있죠. 물론 모든 게 영원하진 않겠지만,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닌텐도, 사실 닌텐도와 함께 쌍벽을 였던 게 이제 과거에 세가였습니다. 세가. 왜 네가 그런 걸 잘 아느냐? 아, 제가 한때 그 게임 덕후이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그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게임 회사도 차리면서 그러니까 동업을 해서 차렸었어요. 그 친구들은 아니고 이제 커피라 아씨 미쳤구나. 그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랑 그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저 마포 쪽에다 사무실 하나 내놓고서 창업을 했었어요. 진짜로. 물론 나중에는 막 홍대로 이사 갔다가 뭐 저기 어디야? 그 뭐지? 저기 서울 끝동네.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망원 막 이런 데로 막 이사 다니고 그랬는데 뭐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나름 뭐 그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그 게임 창업을 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당시에 정부에서 창업 지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때가 또 이제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이제 온게임넷 같은 다양한 컨텐츠가 파생되면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쪽으로 유입이 됐었죠. 그때도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이런 거에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자꾸 카페를 차렸대. 미쳤구나. 게임 회사 차리고 뭐 이제 애들이랑 뭐 창업한다고 뭐 이렇게 뭐 회의도 하고 참 어린 나이에 그냥 논 거지. 솔직히 돈은 1도 못 보면서 아무튼 그런 걸 했었어. 근데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 하여튼 결론은 자, 기간별로 이디야 커피 계약 해지 건수가 2018년도 41건, 2019년도 50건, 2020년 81건, 매년 오름세인 거죠. 신규 개점은 정체되는 반면에 계약 해지는 나날이 늘고 있다. 네, 이런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디야에 대해서 이제 그렇쿵저렇쿵 이제 뭐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냥 한번 소개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디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확한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합리성과 가격성을 논할 거라면 가성비를 분명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러려면 진짜 예를 들어 메가커피와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중간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뭐든지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디야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 위기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걸 한순간에 확 바꾸는 게 어렵거든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소비자의 인식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변화의 속도에 비해서 지금 다른 시장의 변화와 또 새로운 브랜드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가 또 나왔어요, 여기에. 커피 프랜차이즈 2위 교체, 메가커피, 투썸 제치고 2위 올랐다. 막 이렇게 보면은 뭐 메가커피의 매출이 상당히 투썸을 따라갈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투썸의 매출이 그렇게 만만하게 먹힐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물론 절대 강자 스타벅스가 2조 가까이 되지만 지금 현재 분석되는 거로는 투썸 플레이스가 이제 5천억 정도가 되고요. 3위가 현재 이디야인데 이디야가 한 1,000억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가 커피인 우리 메가 MGC 푸드 커피가
메가커피가 아무리 매장을 늘린다 한들 투썸의 규모를 넘어가기엔 좀 한계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제 매장 수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매장 수. 그러니까 좀 기사를 조금은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쓴 거죠. 마치 그 메가커피가 투썸을 제치고 2등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기사 가지고 좀 장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규모로서는 투썸 플레이스가 좀 확고합니다. 국내에서의 이제 디저트와 커피 시장으로서의 좀 약간의 명확한 제스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썸 플레이스는 커피가 맛있는 집이라기보단 케이크와 디저트라는 어떤 개념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매출을 가져가면서도 그 조금은 흔들림이 좀 덜한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이디야 커피는 정확한 메뉴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단순히 가격적인 합리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내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뭐 백다방이나 메가커피, 뭐 더 벤티 같은 브랜드가 생기면서 입지가 곤란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투썸 플레이스 역시 투썸 플레이스만큼의 고퀄리티의 디저트와 또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시장이 나타난다면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디저트를 제공한다는 프랜차이즈가 없는 걸로 봐서는 투썸 플레이스의 2위 자리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굳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매장 수에 대한 감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 2020년도에 이제 이데아가 2651개, 물론 정확한 집계는 아니겠죠. 그 메가커피가 798개, 투썸 플레이스가 1097개로 나와 있고요. 2021년도 현재 이데아가 3000여 개, 메가커피가 1595개, 투썸 플레이스가 1400여 개로 이제 집계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커피의 매장 수 규모가 현재 2위다. 이디야 커피에 이어 메가커피가 현재 매장 수가 2위에 올라왔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만큼 메가커피의 지금 독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현재 최근에 핫 아이템이 메가커피인 것도 있고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이제 젊은 층,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성비와 가용비 또 이제 저렴한 가격을 중요시하는 친구들에게 적절하게 이제 먹힘으로써 현재 폐점률도 상당히 적고 그러니까 신생 매장의 그 창업 횟수도 늘어나는 걸로 보면은 당분간은 메가커피의 이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지만 저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가 커피가 거진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대부분 편의점이나 즉석식품 시장으로 흡수됐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걸 보면 우리나라가 보통 일본과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간다고 봤을 때 물론 꼭 그렇진 않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의 지향성이라는 게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버블 시장의 이후에 일본의 이제 그 구직 활동 같은 걸 보면 이제 프리타족이라는 게 한때 있었어요. 한 20여 년 전쯤부터. 그러니까 프리타족이 뭐냐면 안정된 직장을 갖기보다는 그러니까 젊은 층들로 구성되는 요 20, 30대 층들이 알바를 많이 하고 조금은 자유분방하고 좀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패턴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뭔가 이렇게 결혼을 조금은 기피한다든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 결혼보다는 동거를 많이 한다든가 뭐 물론 이런 거는 정확한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단순히 이제 이렇게 들려지는 얘기로 봤을 때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보면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그냥 제가 한마디 한 거죠. 물론 제가 잘못 파악하고 얘기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들이 눈에 띄었네요. 그래서 기사 하나가 또 올라온 게 있어요. 스타벅스, 한국 카페와 일본 카페의 흐름.
자, 여기 보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했던 내용을 보면 최근엔 한국형 카페들이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본 푸드 서비스 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 카페 시장 규모는 1조 1645억엔, 하나로 약 12조 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커요. 네, 우리나라보다 시장 규모가 큽니다. 일본이. 자,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인구가 우리나라의 2배인데. 점포 수는 감소 추세이다. 2016년 일본 내 점포 수는 67,198개. 일본 총무성 통계국 자료래요. 물론 이게 2016년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정확성은 좀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의 카페 점포 수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71,906개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카페 관련 업종은 이제 13만 개 정도로 이제 추산한다고 알고 있어요. 일본이 인구가 한국의 2배고 국토 면적이 3배인 걸 감안하면 일본의 인구 및 면적 대비 카페 점포 수가 한국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적은 걸로 나타나는 거죠. 일본이. 근데 일본이 원래 이랬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카페에 대한 접근성이 한국에 비해 낮고, 한국과 일본의 인구수 대비 카페 점포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720명당 1개인데 비해 일본은 1876명당 1개로 한국이 일본보다 2.6배 정도 카페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카페가 수가 많은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여기에 보시면 일본의 스타벅스 매장 수는 1433개로 전체 중 1위를 차지, 도토루가 1100개, 코메다 커피 887개, 툴리즈 커피 742개, 뭐 이렇게 나왔대요. 참고로 도토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2번 진출을 시도했다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초반 나왔다가 다 망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음료 업계에서는 이제 강자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힘을 못 쓰고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이제 스타벅스의 영향력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일본 커피 시장을 안다고 뭐 한국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일본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저가 커피가 퇴조하면서 도토로 같은 이제 중간 가격대, 특히나 뭐 접근하기 편한 편의점과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먹을 법한 이런 브랜드가 조금 더 그 시장을 잠식하는 경향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디야가 조금만 그 시장성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가져간다면 나중에 이 저가 커피 시장 또한 이디야가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럼 이디야가 어떠한 정체성만 명확하게 정한다면 더 강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가져가면서 이 중저가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내세우는, 품질로 내세우는 이 시장을 굳건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도토루처럼, 일본의 도토루 같은 역할을 이디야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명확한 변화와 어떤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커피 기사들을 조금 리뷰해 봤고요. 자, 이제 커피 한 잔을 조금 소개하면서 마지막 순서로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리뷰가 될 것 같네요. 드디어 커피 한잔 할까요? 드라마가 완결됐습니다. 끝났어. 네, 12화로 마무리가 됐고요. 총 12부작인데, 저는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이 작품이,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좀 올려져서, 좀 편수도 조금 길고, 왜냐면 이게 한 편이 20분씩인가 밖에 안 돼요. 26분 정도니까, 보통 이 정도 프로그램, 이런 드라마라면 뭐 12부작으로 하더라도 뭐 24화 정도까지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짧게 빨리 매듭 지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일단은 마지막 회의 제목이 12회 달콤 쌉싸름한 위로라고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뭐 회차에 대한 설명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이데커피 역시도 코로나를 비껴나갈 수는 없었다.
박석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달콤한 아포가토를 선보이기로 하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은 이대 커피에서 차가운 젤라떼 위에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얹어 마신다라는 이제 엔딩인데요. 자, 이번 마지막 회의 핵심은 이제 다른 회사로 간 우리 강고비가 박석 사장님하고 다시 한번 재회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같이 일을 하진 않지만 원작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원작 만화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박석 사장님이 좀 약간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로스팅만 전념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강고비한테 원래는 이대 커피를 맡기고 이제 로스팅 공장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이제 원작에서의 엔딩이에요. 훨씬 더 훈훈하죠. 훈훈해. 그러니까 사장님은 난 로스팅만 할 거야. 난 멀리 갈게. 이거고요. 가게는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가게를 맡기고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제 원작과 비슷한 사례를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박석 사장님 같은 사람을 만난 거죠. 물론 내가 만난 사장님들은 박석 사장님처럼 커피에 조예가 깊거나 전문성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일했던 사장님들이 지금 비록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긴 했었어도 저한테 많은 기회를 줬죠. 그래서 원작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게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거나 수익성을 내면 제가 다 가져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사실 원작에서 나오는 엔딩이 참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는 원작과의 이제 결을 중후반부터는 달리 쓰면서 아예 각색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스타일로 이제 재해석을 한 드라마로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넓은 시장성을 보고 이제 광고비가 이 드라마 엔딩에서는 이제 해외 시장으로 이제 가는 이런 거죠. 카페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 사업주가 이제 광고비를 해외 파트너 쪽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두를 직접 선별하고 고르는 일을 맡기고 그런 걸 하면 이제 한국에 있는 본사로 뭐 생두를 보내준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해주는 어떤 해외 파트 쪽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박석 사장과의 미팅을 하게 되죠. 박석 사장은 이제 아포가토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로부스타 커피 블렌드를 준비하고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마지막에 강고비랑 만나면서 아포가토 한 잔 먹으며 후일담을 나누는 그 어떤 좀 훈훈하게 끝나는 내용이 이 드라마의 엔딩인데 이 12화에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로부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로부스타 커피에 대해서 이제 원작에서도 에피소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로부스타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세요. 왜냐면 지금은 워낙에 아라비카 커피, 뭐 스페셜티 커피에 익숙해 있는 단어이다 보니까 로부스타? 이게 뭐야? 아니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로부스타 커피를 뭐 시중에 유통되는 생두를 사서 직접 볶아서 먹어보시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로스팅 수업을 할 때 최근 말고 이전 로스팅반에서 이제 로부스타 커피들을 한 두 가지 정도 로스팅 해봤던 사례가 있어요. 인도의 몬순 커피랑 이제 베트남의 이제 로부스타 커피를 물론 이제 G1 등급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로부스타 커피가 이제 좀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덜 갖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커피의 퀄리티가 저평가됐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등급을 올리기도 하고 조금은 그 과정도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커피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로부스타 커피를 적절히 볶아 먹으면 숭늉 맛이 나요. 숭늉. 진짜 숭늉 느낌이 나는데 드셔보시면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어줍지 않은 아라비카 커피 태워서 먹는 것보다 그냥 로부스타 커피를 적절히 볶아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을 만큼 그 구수한 맛과 그 구수한 풍미가 한마디로 이제 고소한 맛과 구수한 맛 그 숭늉의 적절한 그 경계의 맛과 향이 상당히 좋거든요. 먹어보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로부스타 커피의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는데
실제로 이탈리아 커피는 상당수가 로부스타를 블렌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로부스타는 나쁘다 이런 견해는 조금 버리시는 게 좋고, 실제로 카페들 중에도 대놓고 로부스타 쓴다는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로부스타를 잘 활용하는 카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개인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부스타로만 된 커피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그냥 고소한 맛과 어떤 약간 그 구수한 풍미만 내주는 거죠. 많이 쓰지 않고 구수하게 보리차나 숭늉 맛을 내주는 카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두를 구매하는 단가도 상당히 저렴한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봤더니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써서 커피를 연출하시는 어떤 사업주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면 무조건적으로 로부스타에 대한 편견을 갖는 거는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마지막 드라마를 끝으로 이제 커피 한 잔 할까요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조금 더 많아지고 조금 더 재미있게 각색을 해서 시청자들을 더 많이 찾아간다면 커피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커피를 조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바람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 그런 컨텐츠는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 한 잔 할까요까지 간단하게 리뷰를 마쳐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최근에 볶았던 알마시엘로 과테말라 안티구아 페스트 크룹을 한 잔 마셔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잠시만 제가 준비해 올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리뷰는 알마시엘로에서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과테말라의 대표 커피 안티구아 SHB입니다. SHB는 이제 스트렉트 하드빈, 이제 일반적으로 매우 단단한 콩이라고 알려져 있는 등급이고요. 고소한 호두를 넣은 진한 다크 초콜릿 계열의 끝맛을 연출하는 게 특징입니다. 뭐 다크 초콜릿 하면은 뭐 브라질도 있고 뭐 콜롬비아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커피는 적절한 로스팅 포인트만 잘 잡아주면 이 초콜릿 계열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 대체적으로 이 중남미 커피들이 이제 그런 특성을 보통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단맛과 긴 여운의 그 초콜릿의 특히 이제 카카오 계열의 쌉싸름한 맛이나 어떤 향, 풍미들을 연출하는 게 특징인데, 과테말라 안티구아라고 하는 건 안티구아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고도가 이제 1400에서 이제 1700, 800 정도 됩니다. 현재 이 제품은 1700m로 나와 있고, 수확 시기는 이제 10월부터 3월 사이, 카투라 버번 이제 워시드라고 하는 품종과 가공 방식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수분율이 이제 10.9%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얘네들이 제시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내가 뜯어서 이제 이 수분율을 측정하게 되면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수분 측정기가 정확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도 있지만 조금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8에서 9% 정도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패스트 크롭으로 8.5% 정도 나타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빈 스토리에 대해서는 활화산의 강인함을 담은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뭐 그 커피 한 잔 할까요에서도 나왔지만 화산지대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커피가 스모크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의 연출을 약간 갖다 붙이는 경향이 좀 있죠. 왜냐면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덜 볶으면 되게 조금은 메주 맛 같은 게 나요. 실제로 먹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중남미 커피들이 좀 덜 볶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볶아서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나 이제 고소한 맛을 내주는 게 일반적으로 괜찮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알마시엘로는 기본적으로 미국 기준의 moderately light나 medium, moderately dark, dark라고 이제 보통 알마시엘로의 팁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미디엄과 우리가 일본식 기준의 미디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moderately dark 정도면 이제 실제로 이제 풀시티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티에서 풀시티 사이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정도로 많이 볶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미국 기준의 이제 미디엄 정도로 볶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죠. 왜냐면 이쪽 포인트가 이제 밀크 초콜릿의 이제 조금 달콤한 맛도 나면서 쌉싸름한 느낌도 연출되는 어떤 컨셉이 있어요.
요것을 이제 좀 적절하게 볶으면 은은한 산미나 달콤하고 깔끔한 마무리가 나온 반면에 좀 더 볶으면 묵직한 바디감들이 나타나서 중남미의 대표 커피이면서 가장 가공하기 무난하고 먹기 괜찮은 게 바로 요 과테말라 안티구아입니다. 물론 브라질 커피에 이제 세아도 같은 제품도 있지만 뭐 엄밀히 두 가지 커피 특징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볶아서 먹으면 금방 나타나는데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볶아서 먹어보라고 했을 때 차이점을 잘 찾기가 어렵죠. 그만큼 커피도 이제 학습도의 영향이 상당히 큰 파트인데요. 자, 제가 볶은 거는 이제 시티에서 풀시티 사이라고 보시면, 시티에서 풀시티가 아니라 하이에서 시티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패스트 크룹인데 아마 이전에도 몇 번 테스트 했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집에서 뭐 테스트할 때 원래 한 10g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애끼지 않고 20g 정도를 넣어요. 뭐 애끼다 똥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냥 뭐 20g 정도 넣어서 먹다가 좀 질리면 버리고 그러면 되지 뭐. 자, 제가 지금 20g 정도를 붓고 있고요. 너무 원두 낭비한다고요? 그럼 뒀다가 썩어서 버리는 것보단 낫잖아. 안 그런가? 너무 애끼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도. 자, 제가 이게 지금 하이에서 이제 시티 사이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고소한 향도 잘 나고 지금 비늘 갈기 전에도 이제 고소한 느낌이 좀 잘 살아요.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핸드밀에다가 넣고서 이제 분쇄를 할 겁니다. 분쇄를 해볼게요. 짠. 일단은 많이 볶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게 잘 안 갈립니다. 잘 안 갈리다 보니까 당연히 전동밀을 쓰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고요. 뭐 사실 전동밀 요새 중국산도 워낙 싸가지고 그런 거 사지 왜 안 샀냐? 뭐 학원에 가면 너무 많이 있는데 굳이 또 사기가 애매해서 안 사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갈아야지 그래도 먹어보려면. 갈아보자! 야, 나의 폭풍. 생각보다 잘 갈리는데? 이제 안 갈리네. 여러분이 진짜 이게 제 리얼이에요. 제가 진짜 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게을러서 영상 편집도 안 하고, 와, 씨, 아이도 갈고 있어, 씨. 팔 아파. 팔 아파. 전도 사고 싶어. 그냥 살까? 다 했다. 한 몇 분 간 것 같아. 씨, 팔 아파 뒤지는 줄 알았네. 여러분, 전동 사세요. 꼭 전동 사세요. 일단 분쇄된 거 맡아보면 엄청 고소합니다. 향이 오지게 좋아요. 일단 지금 제가 이걸 볶은 지 한 이틀 정도, 하루 정도 디게싱을 해놓고 아로마 밸브 이제 패킹되어 있는 요 종이 봉투에 담은 거예요. 물론 안에는 이제 필름 코팅지가 돼 있죠. 이걸 한번 제가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물을 한 15배수 정도 부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야매로 한다고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커피는 정해져 있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아이씨 그래도 있는 거 아니냐? 있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집에서 먹을 땐 대충 먹어도 되잖아? 그냥 먹어서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부에 부어볼게요. 일단 뜸들이기 조금 할게요, 제가. 네, 지금 푸어 오버로 편하게 부으도록 하겠고요. 지금 미세망 필터 쓰고 있는데, 일단 커피 자체가 신선하고 좋으면, 뭐 배수 상관없이 대충 막 내려도 맛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로스팅을 직접 해서 먹어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줍지 않게 뭐 추출 배수 들고 나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추출 배수가 맞았다고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수치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약간 균형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맛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근거와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그걸 감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일관성 있는 추출을 위해서 어떤 표본 수치와 이런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맹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커피를 할 때는 감각적인 측면, 다시 말하자면 먹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커핑할 때 그렇게 그 표본 수치를 보기 위해 커핑볼을 3개에서 5개를 놓고 먹는 거예요. 걔네들이 전문가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에스프레소를 뽑아보지도 않고 맛을 알 수 있다. 이런 개소리 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 뭐 어떻게 알아. 그날 상태가 다른데. 물론 대충 알 수는 있어. 하지만 자기가 할 줄 안다고 초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지. 네, 진짜 상호랑 누군진 얘기 안 할 건데, 그런 인간들이 있어. 제발 그러지 마. 넌 신이 아니야. 나도 신이 아니고. 자기가 좀 할 줄 안다고 어줍지 않게 그런 자기만의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한 커피 지식을 절대적인 근거로 사람들에게 주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 맞아. 잘 몰라요. 제가 다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커피를 일단 무조건 먹어봐요. 제가 헤드 바리스타든 수석 바리스타 일을 할 때도 하루에 뭐 많이 먹을 때 한 60잔 정도를 먹어봤어요. 물론 업주 입장에서는 뭐한 짓이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커피가 나가요. 진짜?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할 말이 없고. 자, 지금 제가 15배수가 아닌 12배수 정도를 부었습니다. 240 정도 나왔는데 꼭 15배수가 맛있다? 뭐 12배수가 맛있다? 이런 건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먹을 때 어제 먹었을 때 12배수 정도 넣었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물론 하리오를 썼었을 때 지금은 하리오가 아니에요. 자, 한번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제 과테말라 안티구아 이제 하이에서 시티 사이 정도로 볶은 커피입니다. 물론 패스트 크룹입니다. 패스트 크룹이고 뭐 로스터기에 따라서 로스팅 환경에 따라서 뭐 이제 배출 시간 포인트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른데 이건 참고로 샘플 로스팅 100g만 넣고 로스팅 한 거고요. 일단 태완 로스터기를 썼고 절대값을 고정값을 만들기 위해서 상부 댐퍼를 하부 댐퍼와 같이 5로 잡아놓고 한 겁니다. 나만 그렇게 한 거냐? 그냥 학원생들이 그렇게 놓고 많이 씁니다.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일단은 산미가 살포시 은은하게 깔려 있는데요. 묵직한 바디감이 세지는 않지만 일단 12배수에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왜냐면 진하게 내렸잖아요. 일단 캐러멜의 단맛이 갈색 설탕이나 다크 초콜릿보다는 이제 캐러멜의 단맛이 살짝 느껴집니다. 플레이버가. 그리고 일단 클린해요. 뒷마무리가. 맛있는데? 이 정도 커피만 해도 맛있는데? 맛 좋습니다. 일단 쌉싸름한 맛도 은은하게 나는데 떨거나 오지게 쓰다거나 뭐 탄향이 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패스트 크룹이라고 해서 무조건 커피가 맛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선한 게 더 좋죠.
근데 이제 패스트 크롭을 써도 먹을 만한 커피를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소비자한테 비싸게 파는 건 양심적이지 않지. 하지만 집에서 먹거나 소비자들이 조금은 쉽게 먹을 수 있는 가격대에 제시하는 건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원두는 패스트 크롭으로 생두를 사용한 원두로 이번에 특가로 뭐 공급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생두를 파는 거예요. 원두를. 그러면서 이제 커피도 만약에 핸드드립으로 먹게 되면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사실 먹어보면 맛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도 좋고 사업주도 좋고 서로 윈윈 아닙니까? 윈윈 아니라고요? 뭐 그렇다면 할 말이 없고. 자, 지금 제가 먹어본 거는 알마시엘로에서 유통이 되는 패스트 크롭. 참고로 생두 사이트에서는 패스트 크롭을 팔진 않아요. 생두 사이트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세일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2020년 10월 포장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2021년 10월 포장이다. 그러면은 이제 해가 넘어가잖아요. 2022년도 1월, 2월 되면 이제 이게 해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패스트가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묵혀놓지 않고 이제 세일로 해서 털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가 현재 1kg 단가가 11,500원으로 나오는데 지금 오늘자로 보면은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9,300원에 세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윈터 세일을 하고 있고 일단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구분이 있는데 일단은 컨벤셔널, 그러니까 커머셜이라고 하는 상업적인 용도의 좀 저렴한 가격대 무난한 커피. 그 다음이 이제 프리미엄, 그리고 또 하나가 마이크로닷, 그러니까 특정 생산 지역에서만 나오는 커피들입니다. 그 마이크로닷, 그다음에 스페셜티, 스페셜티 플러스 정도의 이제 등급으로 많이 매겨져 있는데 우리가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하면 상당히 무난하게, 그러니까 컨벤셔널보다 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들 이 정도 등급에서 써요. 왜냐면 지금 프리미엄 등급인데 이게 세일을 하면 9,300원이니까 이제 로스팅을 하는 업체들은 이제 요럴 때 요런 걸 쟁겨 놓습니다. 쟁겨 놔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지대로 사겠죠. 그러니까 뭐 20kg 단위로 해서 뭐 한 3, 4개를 산다든가. 20kg씩 사면은 뭐 예를 들어 이게 4팩이면 74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20kg를 해봐야 사실 부피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지대로도 뭐 60kg인가? 그러니까 지대로도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서 보통 사서 이제 뭐 정기적으로 매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달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사놓고 이제 주요 커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거래하던 업체 거를 꾸준히 쓰시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은 상품이 나오면 이제 다른 거래처도 이용하고 이제 오늘같이 이런 윈터 세일이 들어가면 여기저기에서 이제 세일을 했을 때 이제 쟁겨 놓는 게 보통 일반적인 로스팅 하는 카페들의 이제 패턴인데 뭐 여러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들이나 실제 커피 일을 하시는 분들만큼 뭐 많이 알진 못하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엔 중국산 로스터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가정용 국산 로스터기는 제가 시세를 보니까 그동안 40만 원대 정도는 줘야 사는데 좀 가격이 좀 비싸죠. 싸진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로스팅 기계를 검색해 보면 최근에 써봤던 기계를 한번 잠깐 소개해 볼게요. 일단 제가 써봤던 기계는 브랜드 상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사진 찍은 걸 좀 확인해 볼게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어디 갔냐? 학원에서 이제 학원생들이 이제 이런 거를 사서 같이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런 걸 일일이 사주진 않고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 관심 있는 교육생들이 이제 저랑 이제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의논해서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이제 같이들 써봐요.
J.닷 로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로스터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모양은 어떻게 생기냐면, 쿠커 있죠, 쿠커. 우리 그 군대에서 라면 많이 끓여 먹었던 쿠커, 전기 쿠커. 거기에 온도 조절기랑 이 회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땅콩 볶는 기계 있죠. 땅콩이나 아몬드 볶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조한 게 아니고 이제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한 거를 얘네들이 유통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비슷한 디자인이 요 이름만 달리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5만 원대에서 7, 8만 원대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걸 하나 이제 학원생이 사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콜롬비아 수프리미오 이제 프리미엄 이상 등급 17,000원짜리를 직접 로스팅 해봤어요. 근데 같이 해봤는데 이게 조금은 하이에서 CT는 잘 안 볶아집니다. 좀 밝게 볶는 거는 퀄리티가 잘 안 나오는데 CT나 풀 CT 정도는 잘 볶여요. 어느 정도. 그래서 생각보다 커피 맛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상업용 로스터기를 쓸 수는 없죠. 왜냐면 볶는 양이 적으니까 한 번 볶을 때 이제 100에서 200 정도를 볶을 수 있는 로스터기인데 저는 이제 집에서 그냥 샘플용 로스터기로 쓰기에는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비싸지가 않으니까 로스터기들도 보면 뭐 한 3, 4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 뭐 괜찮은 로스터기들이 있긴 한데 뭐 집에다가 그런 거 다 사다 놓고 할 수는 없으니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것라도 사서 한번 이렇게 로스팅도 한번 해보신다면 사실 커피를 배우는 첫 단계는 사실 추출이라기보단 로스팅을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원두에 대한 이해가 많아질수록 커피의 추출에 대해서 그 어떤 지식적으로나 커피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높은 뭐랄까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은 게 바로 로스팅입니다. 로스팅 수업을 저는 이런 커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로스팅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로스팅이에요. 로스팅이라는 걸 직접 해보신다면 커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로스팅이라서 뭐 요즘에는 이런 기기들도 나온다. 뭘 너는 왜 안 샀느냐? 저는 좀 돈을 더 투자해서 괜찮은 걸 사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조금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는 밝게 볶는데 아까 같은 J.닷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셜티 커피를 볶기에는 그닥 적합해 보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가격을 주고 괜찮은 로스터기를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정용으로 뭐 집에다가 상업용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의 커피 한 잔 마셔보면서 커피의 리뷰를 맞춰보겠고요. 진짜 괜찮아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 또 저의 1시간 넘는 주접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언제나 커피 채널과 관련된 우리 댓글이나 사연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안 보내주셔서 그렇지, 뭐 이게 뭐 수십 통씩 뭐 쏟아진다든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완벽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저희 공개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가 또 다시 또 나타나면서 좀 불안한 시장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뭐 주식도 떨어지고 코인도 떨어지고 참 어렵죠. 근데 뭐든지 때가 되면 또 올라요. 그래서 저는 코인이 많이 떨어지면 다시 주울 생각이에요. 줍줍. 물론 기존에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또 주워서 또 내일을 기다려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코로나를 한 2년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봤을 겁니다. 코인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또 세상이 돌고 도는 것들을 보셨다시피 항상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또 위기가 기회가 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만드시길 바라고요. 다들 어렵고 힘든 사실 부정할 수 없지만 또 참고 이기면서 또 내일을 준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들 또 버티시고 또 하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기원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행복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저의 방송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댓글과 사연 기다리고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